폭풍과도 같았던 광란의 밤이 지나갔다. 법원은 구조물 파손과 침입, 폭행 등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전원 구속하고 강력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사태를 주동하던 유튜버 등 세력들도 자제를 요청하며 몸을 사림으로써 더 이상 사태는 커지지 않고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폭동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여운이 많이 남기 때문인지 정치권의 반응도 예상보다는 완곡한 듯한 느낌이다. 이번 폭동은 정상 시위 중 분위기가 과열되어 폭력 시위로 번지는 일반적인 소요 사태와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다. 폭력을 주도적으로 유도한 세력이 있다는 것과 그 폭력의 정도가 단순 기물 파손이나 침입 정도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명백한 보복의 의도가 있었고, 특정 인물을 납치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반 이상이 2030 젊은 세대들로 아직 인생이 실전이라는 것을 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 현장에서 시위를 하다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감정이 막 격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일탈을 보고 휩쓸려 가기가 매우 쉬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저런 계획을 가지고 참가한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확신범이지만 우발범이 된다. 내라는 그 처벌이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 시위에 단순 참가한 사람들이 내란의 혐의까지는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요죄에는 명백하게 해당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건조물 침입 등이 더해진다면 가벼운 처벌로만 끝나지는 않게 된다. 그들의 주장대로 법이 전부 무너져 있다면 승자의 논리대로 법을 제멋대로 재단하여 내란에까지 해당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가뜩이나 우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들이다. 카톡을 검열하겠다느니 민주파출소니 해가며 사람들의 입을 막고 원하는 대로 규제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이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스스로 팔다리를 묶어 바치며 또 하나의 합리화할 명분을 주었으니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과거에도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당사자를 극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족을 전부 멸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다. 119 폭동의 가담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를 입히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 과연 그런 그들을 선처하고 용서할 이유가 있을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그런 괘씸한 그들임에도 용서하고 선처해줄 필요가 있다. 필자인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렇다. 첫 번째는 바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사안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들이 쉽게 봐줄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것은 맞다. 그러나 깊게 따지고 보면 그들도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된다. 근거도 없는 종북 세력 몰이에 휘둘렸고 부정선거야 선동에 속아서 거리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분노주입과 세뇌당의 거리로 나왔을 뿐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장기 말처럼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방향만이 잘못되었을 뿐 나라 사랑과 걱정하는 마음에 기초해 있었으며 범행 자체도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 아직 나이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뉘우칠 시간도 있고 갱생의 여지도 충분하다. 과거 진나라는 혼란스러운 난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법가를 채택했고 무법천지였던 나라에 법기강을 엄정하게 세움으로써 혼란을 수습하고 대륙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들로 백성들은 불만이 커졌고 이는 단 2대 만에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각지의 반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건설한 한나라는
진의 엄격한 처벌에 지쳐있던 백성들을 위해 유가를 채택하여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륙을 지배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유화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법이란 이토록 유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주의는 꽤나 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제는 부드러움을 좀 더 필요로 한다. 119 폭동의 현장에서 가담한 자들은 법이 죽었다는 말에 분노해서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다.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법은 죽지 않았고 건재하다는 사실 대신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감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진짜 벌받아야 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거리로 뛰쳐나간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누군가가 법이 죽었다거나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는 등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근거도 없으면서 악독하게도 오로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대중을 선동해서 폭도를 만들고 사회를 혼란시켰다. 그들이 불러온 이 사회적인 혼란은 대한민국에 환산이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 신용도도 떨어져서 환율이 폭등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 사태를 누군가 첩자의 책동으로 편향된 언론사의 문제로만 몰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고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처음 시위에 나가게 한 것은 잘못이 아니어도 폭도로 변하게 한 것은 온전히 그들의 책임이다. 거친 언행과 거짓말로 증오와 분노를 주입하고 이 추운 날씨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시위를 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작은 마찰에도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시민들을 밀어넣은 것이다.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아이의 잘못이나 물의 잘못이 아니다. 거기에 나가서 놀도록 놔둔 부모의 잘못이다. 그것이 일부러 물가로 보낸 거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이유이다. 세 번째는 법원 스스로가 의심받을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과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법리보다도 국민 정서에 따라 판결을 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처벌이나 절차를 달리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도 어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에게 사법부는 원래도 꽤나 신뢰를 잃은 상태였는데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버렸다. 이는 졸속으로 만든 공수처 같은 기관, 다른 법안들과 상충되는 관련법의 허점 등 때문에 생긴 일들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에 대한 법리가 그 해석이 의문스럽거나 명확하지 않을 시에 즉각 행동을 중단하고 유관기관에 그 권한을 넘겼어야 했으나 아전인수식으로 멋대로 해석한 뒤 수사 절차를 강행해버렸다. 법원은 이재명의 재판은 마음껏 연기해주면서 윤석열의 재판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주는 등 일반 대중이 보기에 불공평한 처사로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었다. 다른 재판들을 보아도 대중이 원하지 않는 형량 등으로 불만의 여론이 나왔을 때 그것이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몰이해 때문이더라도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면 이런 일에는 별 관심 없는 무책임한 언론들을 대신해서 간략하게라도 상황을 설명해주는 소통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고고한 권력기관인 법원은 그런 의무나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 대중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법이 죽었다고까지 내지르는 무리들이 있으니
군중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들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해결 방법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땐 죽기 살기가 될 수 있고 더 큰 일로 벌어질 수도 있다.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휴전 중인 적국을 눈앞에 두고 경제적인 위기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절대로 맞닥뜨리지 말아야 할 사태이다. 협동과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폭동의 현장 참가자들을 선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이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학원 강사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 전한길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소신 발언을 하며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론이 창궐하게 된 이유를 선관위 자신들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필자인 본인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어떤 증거조차도 없는 부정선거론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선거론 창궐의 책임이 선관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있다는 전한길 선생님의 의견에는 100% 동의한다. 선관위는 채용비리 등 수많은 부정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국정원의 조사도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의문스러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대중은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극하게도 옳은 이야기다. 이런 사태는 선관위 역시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자만심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콧대가 너무 높고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것이다. 고인기관은 반드시 썩고 철밥통은 반드시 부패한다. 헌법기관이라고 한들 국민들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렴기관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부정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라도 조사나 감사가 필요할 때 착실하게 협조를 잘 해왔다면 이렇게까지 커질 만한 음모론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꽁꽁 싸매서 감추고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이 더 커지게끔 만들었다. 이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잘못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조사에 응해서 의혹을 해소해주고 감사를 받아서 자신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의 의무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안 받아도 되는 철밥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은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다. 전한길 선생님의 저런 발언을 보고 여러 우파 유튜버들은 전한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다며 김칫국을 마시고 동네방네 선전하며 떠들고 있다. 그러나 전한길 선생님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부정선거론을 긍정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단지 상술한 사유들로 인해 실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의혹은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다. 이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 개표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선생님의 순수한 발언과 그 마음을 곡해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의 신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용하고 타인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전한길 선생님 같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제 또 어느 누가 소신껏 자기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는가.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필자인 본인도 기본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흥분은 멀쩡한 눈도 가리운다.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압력솥처럼 부글부글 끓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리고 곧 터질까봐 심하게 우려스럽다.
모두가 한 호흡을 크게 쉬고 한 발짝 물러서서 흥분을 가라앉혀야 한다. 자중이 필요한 때다.